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인 1개수법이라고 불리는 조항인데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까지 난 아주 확고한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내가 1호점에서 쌓아온 진료 노하우, 경영 시스템, 브랜드 가치를 다른 병원에도 전파하고 싶은데 그럼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MSO입니다. MSO는 우리말로 병원 경영 지원 회사입니다. 의료 행위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경영에 필요한 비의료 업무만 지원하는 별도의 회사를 두는 것인데요. 각 지점의 개설자인 의료인이 독립적으로 개설권과 운영권을 보유하면서 MSO가 경영 노하우와 시스템을 지원해주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1인 1개수법의 테두리 안에서 네트워크 병원을 합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 경영 전략을 설계하는 USP 컴퍼니 대표 김하나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2호점을 내고 싶다. 우리 브랜드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원장님이시라면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점 확장, 네트워크 병원 구축이라는 건 잘 설계하면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잘못 설계하면 사무장 병원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에 바로 MSO, 즉 병원 경영 지원 회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MSO를 어떻게 적법하게 설계하고 운영해야 하는지 최적의 구조를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는 핵심 법률 하나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인 1개수법이라고 불리는 조항인데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까지 난 아주 확고한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내가 1호점에서 쌓아온 진료 노하우, 경영 시스템, 브랜드 가치를 다른 병원에도 전파하고 싶은데 그럼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MSO입니다. MSO는 우리말로 병원 경영 지원 회사입니다. 의료 행위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경영에 필요한 비의료 업무만 지원하는 별도의 회사를 두는 것인데요. 각 지점의 개설자인 의료인이 독립적으로 개설권과 운영권을 보유하면서 MSO가 경영 노하우와 시스템을 지원해주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1인 1개수법의 테두리 안에서 네트워크 병원을 합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MSO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설계를 잘못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MSO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경영 지원형 MSO입니다. 이것은 적법한 구조인데요. 각 병원의 개설권과 운영권은 해당 의료인이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고 MSO는 구매, 인사, 노무, 마케팅, 회계, 세무, 시설관리 같은 비의료 경영 지원만 하는 방식입니다. 공동 구매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법이 허용하는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자본 조달형 MSO입니다. 이것은 위법한 구조입니다. MSO가 병원 설립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익을 분배받거나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진료 범위에 간섭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경영 지원이 아닌 사무장 병원으로 판단되게 됩니다. 사무장 병원으로 판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 전액 환수,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이후부터 보건복지부가 프랜차이즈형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단기간에 동일 브랜드가 급속히 확장된 경우라면 조사 대상 1순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현실적인 리스크입니다. 그렇다면 MSO를 어떻게 설계해야 적법하고도 실효성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을까요? 5가지 원칙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설권과 운영권의 완전한 독립입니다. 각 지점의 개설자인 의료인이 본인 이름으로 개설하고 본인 책임으로 운영하셔야 합니다. MSO는 어디까지나 지원만 하는 것이지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칙은 경영지원 위탁계약서에 한 줄도 빠짐없이 명문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자금 흐름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MSO가 병원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병원 수익에서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구조는 사무장 병원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MSO의 수입은 경영지원 서비스에 대한 대가, 즉 정액 수수료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매출 연동 수수료의 경우에는 설계 방식에 따라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극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셋째, MSO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해야 합니다. MSO가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의 6가지입니다. 하나, 공동구매 및 물류 관리입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소모품을 일괄 구매하여 원가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둘, 인사, 노무 관리입니다. 비의료 직원의 채용, 교육, 급여 체계 설계를 지원하는 영역입니다. 셋째, 마케팅 및 홍보입니다. 브랜드를 통합 관리하고 온라인 마케팅과 광고 집행을 대행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환자 유인이나 알선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넷째, 회계, 세무, 재무 관리입니다. 기장, 세무신고, 재무제표 관리, 절세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다섯째, 시설 및 인테리어 관리입니다. 지점 개설 시 설계, 시공, 유지 보수를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여섯째, IT 시스템 및 진료 프로세스 표준화입니다. EMR, CRM, 예약 시스템 등을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6가지 안에서 움직이면 적법이고 이 범위 밖으로 나가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경계가 아주 분명합니다. 넷째, 인사권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MSO 직원이 병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지휘 감독권은 반드시 해당 병원의 개설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MSO가 의료인의 채용이나 해고, 근무 배치를 결정하게 되면 이것은 운용에 대한 개입으로 간주됩니다. 다섯째, 계약서의 정밀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경영지원 위탁계약서에는 업무 범위, 수수료 산정 방식, 계약 해지 조건, 지식재산권 귀속, 그리고 MSO는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계약서 한 장이 적법과 위법을 가르는 유일한 증거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칙을 말씀드렸으니 이제 실전에서의 설계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병원 확장의 최적 구조는 3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MSO 법인 설립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하시면 되고 원장님께서 대표이사 또는 주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1호점 병원과 MSO 사이의 거래가 독립적이고 시가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은 지점별 독립 개설 구조입니다. 각 지점은 해당 의료인이 독립적으로 개설합니다. 같은 브랜드명을 사용하시되 개설과 운영의 실질적 권한은 반드시 각 지점 원장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브랜드 사용권은 MSO와의 라이선스 계약으로 깔끔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축은 경영지원 시스템의 표준화입니다. MSO가 공동구매, 인사노무, 마케팅, 세무회계, IT 시스템을 표준화된 패키지로 각 지점에 제공합니다. 각 지점에서는 이 패키지를 활용하시되 최종 의사결정은 지점 원장님이 독립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3가지 축이 균형을 이루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도 의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네트워크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결합해 드리고 싶은데요. 각 지점 페이닥터의 급여 구조 설계, 성과급 체계, 비과세 복지, 절세 전략까지 MSO를 통해 표준화된 보상 패키지로 제공하시면 우수한 의료인 확보와 리텐션에서 경쟁 네트워크와 확실하게 차별화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SO 운영에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MSO가 병원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무장 병원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MSO 직원에게 환자 유치 인센티브를 지급하시면 안 됩니다. 의료법상 환자 유인 알선 행위에 해당됩니다. 셋째, MSO가 의사의 채용이나 해고를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운영권 침해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병원 매출의 일정 비율을 MSO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수익 분배는 사무장 병원 판단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아무리 정교한 계약서를 작성해 주셨더라도 수사기관은 실질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병원 확장은 분명히 올바른 전략입니다. 규모의 경제, 브랜드 파워, 경영 효율화, 이 모든 것이 MSO를 통해 실현이 가능합니다. 다만 MSO는 설계의 정밀도가 적법과 위법을 결정합니다. 법인 설립, 경영 지원 위탁 계약, 자금 흐름 분리, 인사구조 설계, 세무 최적화, 이 모든 것이 의료법, 상법, 세법, 노동법 위에서 하나의 설계도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USP 컴퍼니는 인사, 노무, 세무, 재무, 법무를 원스톱으로 코디네이션하여 적법하고도 실용성 있는 MSO 설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도 네트워크 확장을 고민하고 있다 하시는 원장님께서는 아래 링크에서 무료 진단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지금까지 USP 컴퍼니 대표 김하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